안녕하세요. TA 이경준입니다. 교수님께서 늘 하시던 인사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네, 이번 시간에는 Git과 GitHub, 그리고 GitHub 데스크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it과 GitHub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Git과 GitHub는 여러분께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또 어떤 분들은 Git과 GitHub가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Git은 로컬이고 GitHub는 클라우드입니다. 여기서 로컬은 쉽게 내 컴퓨터에 저장된 폴더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클라우드는 구글 드라이브처럼 가상의 공간과 연결해서 다른 사람과의 파일 공유가 가능해지는 것을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편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Git은 로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히는 로컬에서 관리하는 버전 관리 시스템이 Git입니다. Git을 이해하기 전에 Git이 왜 나왔는지를 설명드리면 훨씬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컴퓨터를 사용하시다 보면 파일을 이전 상태로 되돌리고 싶으신 경험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개발자인데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따라 기존 버전 1.0에 덮어쓰기로 다음 버전의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그 클라이언트가 갑자기 기존 버전으로 가자며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이럴 때에 만약 내 PC에 이전 버전이 따로 저장되어 있지 않았다면 매우 곤란해지겠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개발자들은 버전별로 이렇게 zip 파일을 만들어서 보관하며 개발을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Git은 이러한 문제를 정말 깔끔하게 해결해 줍니다. 왜냐하면 Git에는 이제 시간 개념, 즉 히스토리라는 게 탑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시간으로 마치 타임머신을 돌리는 것처럼 파일을 열람할 수도 있고 파일을 복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이러한 이유 하나 때문에 Git이 많은 개발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을까요? Git의 유익한 점은 또 있습니다. 바로 협업입니다. Git이 가진 강점이었던 시간 개념은 협업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아까 제가 타임머신을 돌리는 것처럼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곳으로 파일을 열람할 수 또는 복원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이 가능하려면 파일을 체계적으로 올리는 기능이 당연히 포함되어야겠죠. 이 기능이 바로 커밋이라는 기능입니다. 커밋에 대해 알려면 다음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먼저 본인이 작업을 하는 장소는 어디죠? 로컬에 있는 본인의 컴퓨터에서 작업을 하는 거죠. 작업을 다 했다면 이를 올려서 타임머신에 넣어야 하겠죠. 그래야지 이제 나중에 타임머신을 열람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때 그냥 타임머신에 파일들만 넣어 놓으면 나중에 타임머신을 열어볼 때 어떤 작업을 했던 것인지 알기 어렵겠죠. 그래서 타임머신을 넣을 때, 타임머신에 파일들을 넣을 때 썸머리라고 해당 작업들에 대한 태그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기 쉽게 말이죠. 이처럼 타임머신에 내가 수정한 작업들을 넣어놓는 작업이 바로 커밋입니다. 그러면 커밋했다고 다 끝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타임머신 안에 우리가 내용물들을 넣었다면 이를 이제 우리가 보내고자 하는 곳으로 보내야겠죠. 이렇게 원격 저장소에 보내서 원격 저장소를 업데이트하는 작업이 바로 푸시입니다. 여기서 말한 원격 저장소가 바로 GitHub입니다. Git이 모이는 허브라는 뜻이죠. 그래서 Git은 로컬이고 GitHub는 클라우드라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A라는 사람이 로컬에서 수정한 폴더들을 커밋해서 타임머신에 태운 뒤에 푸시해서 GitHub으로 보냈습니다. 이를 B라는 사람이 받기 위해서는 GitHub에 들어가서 자기의 로컬 컴퓨터로 다운받아야겠죠? 이 작업이 바로 당기다라는 뜻의 풀입니다. 푸시랑 풀, 서로 반대 의미의 영어 단어죠. 그래서 개발자들은 푸시 앤 풀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사용해 가며 서로 협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수정하는 파일이 겹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동시에 작업할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이 정도면 Git이 많은 개발자들에게 사랑받을 만한가요? 그런데 Git에 유익한 점이 또 있습니다. 바로 브랜치, 가지를 내는 작업인데요. 개발자들이 작업을 하다가 테스트 버전으로 무언가를 시도해보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하고 있던 곳에서 실험하기에는 약간의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될 때, 그럴 때는 바로 가지를 튼다, 브랜치를 튼다라고 하는데요. 기존에 작업을 진행하던 그런 큰 줄기,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마스터라고 합니다. 이런 큰 줄기에서 가지를 뻗어서 새로운 가지로 작업을 진행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음에 안 든다, 혹은 별로다, 아, 이건 삭제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가지를 자르면 됩니다. 그런데 이 가지는 너무 좋은데 본 프로젝트와 합쳐도 좋겠다 싶다면 멀지해서 합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방향으로도 이 브랜치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서버 파일을 실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버전의 파일들을 보관하고 싶을 때, 서버 파일은 메인 줄기에 두고, 이 메인 줄기는 여기서는 마스터입니다. 이 메인 줄기에서 가지를 여러 개 만들어 각각의 가지마다 예를 들어서 자바로 작성한 코드, 또 C로 작성한 코드, 파이썬으로 작성한 코드 등으로 다양한 버전의 파일들을 병렬로 보관하게 하는 것도 이 브랜치가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Git은 정말 개발자에게 매우 편리한 환경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실제 현업에서도 많은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다음으로는 GitHub입니다. GitHub는 위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클라우드 개념인데요. 즉, 내 오프라인에 있던 내 파일을 온라인 저장소인 GitHub에 올리는 것입니다. 당연히 GitHub에 계정이 있어야 하고요. GitHub의 계정에 들어가면 리파지토리별로 파일들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리파지토리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인공지능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모아둔 저장소를 만들겠다 하시면 AI로 이름을 짓고 리파지토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리파지토리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프라이베이시고 하나는 퍼블릭입니다. 프라이베이트는 말 그대로 다른 이들에게 공개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고, 퍼블릭은 전 세계 모든 이들에게 공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협업을 할 때 몇몇 사람들하고만 공유를 하되 외부로는 유출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 역시 프라이베이스로 리파지토리를 생성하면 됩니다. 기본 2명에서 3명 정도로 매년마다 이런 기준은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깃허브에서 무료로 최대 몇 명까지는 프라이베이트하게 해도 서로 볼 수 있게 하도록 권한을 줍니다. 그런데 이 무료로 제공하는 인원 외에 더 많은 인원과 공유해서 프라이베이트하게 리파지토리를 쓰고 싶다면 유료로 결제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Git과 GitHub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인 GitHub 데스크탑은 무엇일까요? 먼저 지금까지 제가 말했던 타임머신, 협업, 브랜치 등을 사용하려면 CMD, 커맨드를 이용해서 그 커맨드 명령어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정석인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빈도 높게 사용하는 명령어들이 있고, 또 그 반면에 거의 사용하지 않는 명령어들도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GitHub에서는 이렇게 사용자들이 빈도 높게 사용하는 명령어들을 따로 모아서 UI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들어서 이 커맨드 명령어 없이 Git을 사용하도록 만든 것이 바로 GitHub 데스크탑입니다. 이 수업에서는 모든 과제물, 그리고 강의 자료 등을 GitHub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학기 동안 이 GitHub 데스크탑을 이용하셔서 GitHub에 올려져 있는 자료들을 수시로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GitHub 데스크탑을 이용해서 GitHub의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건지 한번
제가 데모를 보여드리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신 장면이 바로 GitHub 데스크탑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의 창인데요. 네, 구글에 GitHub 데스크탑을 치시고 네, 가장 먼저 보이는 이제 GitHub 데스크탑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제 해당 창을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 다운로드 for Windows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제 윈도우 OS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버튼을 눌러서 다운로드를 받아주시면 되고요. 혹은 맥 OS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버튼을 눌러서 본인의 OS에 맞게 GitHub 데스크탑을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다 설치하셨다면은 이제 해당 아이콘에 이제 고양이 모양의 GitHub 데스크탑이 설치가 된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GitHub 데스크탑을 실행하시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GitHub에 여러분들이 계정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GitHub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GitHub 계정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만드셨다면 GitHub 계정에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GitHub 데스크탑을 설치하실 때 꼭 로그인 하시고 네, 오셔서 데스크탑을 이제 실행하시면 됩니다. 네, GitHub 데스크탑을 실행을 하시면은 네, 이런 창이 뜰 텐데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제가 하나하나 이제 설명드리도록 할 것은 먼저는 이제 리파지토리를 이제 실행을 하고 리파지토리에서 어떻게 이제 푸시하고 풀하는지 GitHub 데스크탑을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여러분들 GitHub 계정이 있으시면은 이제 GitHub 본인의 계정으로 들어오신 후에 로그인을 하시고 이제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프로필이 있습니다. 그 프로필에서 이제 Your Repository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은 해당 이제 창으로 이동하게 되고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New라는 초록색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은 본인의 리파지토리를 이제 개설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이제 본인의 리파지토리 이름을 이제 생성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여기다가 테스트라는 리파지토리 이름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이제 저는 리드미 파일 하나 이제 생성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Create Repository라는 버튼을 누르셔서 이제 생성을 하시면 되는데 그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퍼블릭과 프라이베이트에 대한 설정을 여기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라이베이트로 리파지토리를 생성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프라이베이트에 체크를 하시고 만약에 퍼블릭으로 이제 리파지토리를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이곳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Create 리파지토리 버튼을 눌러서 리파지토리를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테스트에 잘 생성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클릭을 해보면 네, 테스트 그리고 리드미 파일 이렇게 해서 하나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GitHub에 올렸다고 내 로컬에 자동으로 올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GitHub과 내 로컬 컴퓨터와의 연동을 해줘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중간에서 매개를 해주는 애가 바로 GitHub 데스크탑인데요. 이 부분에서 이제 코드에 Open with GitHub 데스크탑이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네, 이렇게 창이 뜨고 열기를 누르시면 이제 GitHub 데스크탑이 열리고 이런 창이 뜨게 됩니다. 이 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윗부분은 이제 내가 다운을 받고자 하는 GitHub 주소가 여기 뜨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그 GitHub에 있는 파일들을 내 로컬 컴퓨터 어디에다가 내가 저장을 할 것인지를 정해주는 곳입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C라는 C 드라이브에 GitHub이라는 폴더가 있고요. 그리고 그 GitHub 안에서 제가 보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C 드라이브에 GitHub이라는 폴더를 만드신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다운받고자 하는 GitHub의 리파지토리들을 보관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래서 저도 이제 C GitHub에 그리고 테스트라는 폴더 안에다가 테스트에 있는 리드미 파일 하나밖에 없죠, 지금. 그 파일을 이제 클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클론 버튼을 통해서 이제 서버에 있는, 그러니까
GitHub에 있는 파일들을 로컬로 가져와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튼을 누르시고 조금만 기다리면은 이제 테스트 리파지토리에 있는 것들이 내 로컬에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GitHub 안에 테스트라는 폴더가 생성이 됐고요. 클릭을 하시면 리드미 파일 하나 이렇게 잘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리드미 파일 하나가 있고 똑같이 테스트 폴더에 내 로컬에 이렇게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결국에 작업은 내 로컬에서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로컬에서 예를 들어서 새로 만들기 텍스트 문서 해서 테스트 txt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줬다고 가정을 합시다. 네, 파일들을 이렇게 여러 개 이렇게 올릴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수정할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서 바로 GitHub 그 홈페이지, 그러니까 내 리파지토리에 이 테스트 txt 파일이 업로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중간에 매개 역할을 이제 하는 애가 바로 GitHub 데스크탑인데 이 GitHub 데스크탑에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Git의 기능, 커밋이라든지 이제 뭐 풀, 그리고 뭐 푸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GitHub 데스크탑을 여러분들이 이제 키셔야 되는데 GitHub 데스크탑을 키면은 네, 이렇게 테스트 현재 리파지토리가 어느 곳인지 이렇게 정할 수가 있는데 저는 현재 테스트 폴더에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을 보시면은 changes에 이렇게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들어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이제 파일이 네, 뭔가 변경 사항이 있다라는 것을 GitHub 데스크탑이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보시면은 제가 empty 파일을 만들었기 때문에 the file is empty 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 파일이 현재 변경된 파일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GitHub에 올리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이 이제 썸머리인데요. 제가 아까 어, GitHub에 올리는 거를 타임머신의 비율을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타임머신에 그냥 이제 안에 파일들을 넣는 게 아니라 파일들을 넣고 이제 그 타임머신에 태그를 붙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나중에 그 타임머신을 열람할 때 그 태그를 보면서 아, 내가 그때 이러이러한 작업을 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기 쉽도록 미리 넣기 전에 그런 것들을 해준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이 바로 그러한 일들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서머리 부분인데요. 네, 이렇게 디폴트로 create test.txt라고 일단 회색깔로 적혀 있는데 사용자 임의로 아무거나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파일이라고 하나 네, 이렇게 서머리를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됐다면 밑에 보이는 commit to 버튼을 통해서 이제 커밋을 할 수가 있어요. 타임머신을 이제 닫는 거죠. 네, 이렇게 타임머신을 닫았고 네, 이렇게 했다고 해서 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타임머신을 커밋을 했다면 이것을 마지막으로 푸시 해가지고 깃허브에 결국에 보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푸시는 이제 이 버튼을 눌러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보이는 파란색 버튼을 눌러서도 푸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버튼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버튼 아무거나 누르셔서 푸시를 진행해 주시면은 네, 조금 기다리시면 네, 푸시가 정상적으로 됐고요. 그리고 깃허브를 네, 다시 한번 새로 고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 고침을 했더니 테스트.txt 파일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곳에 테스트 파일이라고 저희가 아까 태그 붙였던 네, 그 내용이 여기 요약으로 이렇게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들을 이제 또 여기 히스토리를 보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작업을 진행을 해왔는지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저만 이렇게 변경하고 파일들을 올리고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제 아이디만 이렇게 보이는데 나중에 이제 협업을 진행하고 많은 사람들과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이 히스토리를 보시면은 누가 어느 시점에 어떤 파일들을 수정을 했고 어떤 파일들을 올렸고 또 어떤 파일들은 지웠고 했는지를 열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원도 가능하고요. 네.
자, 이제 GitHub을 활용해서 어떻게 수업 자료들을 업데이트하고 또 과제들을 할 수 있는지, 또 GitHub가 어떻게 수업에서 활용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itHub에 접속을 하신 후 교수님의 GitHub 주소로 이동을 해주세요. 아이댑터를 치시면 교수님의 GitHub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자신의 수업에 맞는 레포지토리를 클론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데이터 구조를 수강하기 때문에 나와이스를 클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초록색 코드 버튼을 누르시면 클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나오는데 저희는 GitHub 데스크톱을 활용해서 클론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여기 위에는 우리가 클론을 하고 싶은 레포지토리의 주소가 나오고 밑에는 우리 컴퓨터 어디에 저장이 되는지 경로가 나옵니다. 또 어디에 저장할 수 있는지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설정을 하시고 클론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더 나은 데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교수님의 나와이스를 제 계정에 복사를 해놔서 여기서 마음대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클론할 건데요. 여러분들은 교수님의 나와이스를 그냥 클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클론을 해보겠습니다. 클론이 완료가 되면 이렇게 빈 화면이 뜨고요. 여기 보시면 저희가 아까 로컬 패스에서 설정했던 것처럼 유저스의 정환에 GitHub에 나와있이 폴더가 잘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유저스의 정환에 GitHub에 나와있이 이거를 원본 레포지토리와도 비교를 해보면 여기 있는 파일들이 잘 클론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파일 이름 앞에 점이 붙은 파일들은 로컬 컴퓨터에서는 보이지가 않는데요. 이 점은 그 파일이 숨겨진 파일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하나님은 없어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저 파일들이 보이지는 않아도 우리 컴퓨터에 다 존재는 하기 때문에 저 파일들이 없다고 해서 클론이 잘못됐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폴더가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수업을 들으시면서 사용하게 될 폴더이고요. 모든 수업 자료들이 들어있는 PPTs 폴더와 또 과제들이 들어있는 PSETs 폴더 이 두 폴더를 주로 사용하시게 됩니다. 나머지 폴더들은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GitHub 데스크톱에 들어가서 Fetch Origin 버튼을 누르셔서 원본 GitHub 레포지토리에 변동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눌렀을 때 만약에 Fetch Origin 버튼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변동사항이 없는 거고 만약에 교수님께서 새롭게 과제를 올리시거나 아니면 수업 자료를 업데이트 하셨을 때 그래서 변동사항이 생겼을 때 이 Fetch Origin 버튼을 누르면 이게 풀 오리진 버튼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 번 더 누르셔야만 그 변동사항이 로컬 컴퓨터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교수님께서 이 pset 1에 있는 hello who.pp를 수정을 하신다. 그럴 일은 거의 없지만 자 기존에는 이렇게 hello world로 돼 있잖아요. 한번 이것도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pset 1의 hello who.cpp가 이렇게 처음에는 hello world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hello world가 아니라 hello everyone으로 이렇게 변경을 한다. 그래서 변경이 된 후에 이렇게 fetch origin을 누르시면 이게 풀 오리진 버튼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를 누르셔야만 이 변경된 사항이 컴퓨터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적용이 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hello who.pp에 hello world였던 게 everyone으로 바뀌었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과제를 하기 전이나 수업 자료들을 보기 전에 이 GitHub 데스크톱에 들어가셔서 Fetch Origin 버튼을 통해서 변동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저희가 클론한 나와있을 폴더 안에서 내용을 절대로 변경하지 않는 건데요. 만약에 이 안에서 새로운 파일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과제를 해서 내용에 변경이 생기게 된 경우 GitHub에 있는 원본 레포지토리의 내용과 로컬 컴퓨터에 있는 나와있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GitHub 데스크톱에서 fetch를 한 다음에 풀을 할 때 충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정이 필요한 파일만 따로 꺼내서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과제를 할 때 이 pset1에서 수정이 필요한 이 hello.who.cpp 파일만 이렇게 따로 복사를 하셔서 밖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있이가 아니라
GitHub에서 새롭게 폴더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nawycx라고 이름을 마음대로 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pset1이니까 pset1에서 이렇게 붙여넣기를 한 후에 이 안에서 작업을 해 주셔야만 충돌 없이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돌이 생기는 경우와 또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해결 방안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 nawyc 폴더 안에서 뭐 과제를 한다. 그래서 내용이 변경이 생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God is good 이렇게 변경이 되고 또 GitHub 레포지토리에서도 이 원본에서도 변경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all the time 이렇게 변경이 되고 GitHub 데스크톱에서 fetch를 한 다음에 풀을 하려고 할 때 자,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떠요. 이게 충돌이 된 건데 여기서 그냥 가장 간편한 방법은 이 stash changes and continue를 누르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누르면 저희가 로컬 컴퓨터에서 했던 모든 작업은 사라지고 이제 원본 GitHub 레포지토리에 있는 내용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 가디스굿이 올더타임으로 바뀌었죠. 네,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데 만약에 저 버튼을 눌렀는데도 해결이 안 된다. 아니면 그 충돌 원인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가장 간편한 방법이 이 nawyc 파일 전체를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nawyc 폴더를 이렇게 지우면 여기 GitHub 데스크톱에 이렇게 can't find nawic가 떠요. 그래서 여기서 remove를 누르시고 저희가 초반에 했던 방법처럼 이 교수님의 GitHub 홈페이지에 가서 이 코드를 누른 다음에 동일한 방법으로 GitHub 데스크톱을 활용해서 클론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론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GitHub 데스크톱의 활용 방법과 또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전공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 예상이 되는데 처음이라 조금 헷갈리고 어려운 부분들도 있겠지만 질문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면 얻어가는 게 많은 수업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열심히 하셔서 전공 공부의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디디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대학